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으로 연고 제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먹는 약이 아닌 바르는 연고. 여러분들이 흔하게 마트 약국에 가시면 흔하게 볼 수 있는 크림입니다. 하이드로코르티손 1% 크림인데요. 이것은 크림으로도 나오고 연고로도 나오고 로션으로도 나오는 성상의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벌레에 물렸거나 벌에 쏘였을 때, 아토피 피부염이나 접촉성 피부염이 있을 때, 그리고 건선이 있거나 그 외에 다수의 가려움 증상이 있다면 약사나 의사 선생님께서 이 약을 바르는 약을 권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다 하나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크림이나 연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바르시고 계시는지, 얼마나 잘 바르고 계셨는지, 제대로 사용하고 계신지,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드로코르티손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하이드로코르티손은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 여러분 스테로이드 하시니까 뭐 떠오르시는 게 없나요? 천식 환자나 그리고 COPD 환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흔히 스테로이드라는 이름을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만큼 면역을 다운시키는 약이 바로 이 스테로이드 제제인데요. 이걸 바르는 크림으로 만든 것이 바로 하이드로코르티손 1% 크림입니다. 한국과 미국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에도 이 크림을 가렵다고 약국에 찾아가면 약사 선생님들이 이 약을 OTC로 건네주곤 합니다. 이 약은 바로 스테로이드라고 말씀드렸죠. 스테로이드는 흔하게 먹는 약이 있고 주사약이 있고 그 외에 이렇게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사시게 되는 이 OTC 크림은요, 바로 바르는 제품이죠. 이걸 우리는 의학 용어로 토피컬 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바르는 연고나 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 먹는 것들을 바로 시스테믹하게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약품들은 아무래도 부작용들이나 약효가 크고 거대한 만큼 부작용도 크겠죠. 반대로 이렇게 바르는 제품들은 피부에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국소적이고, 그리고 반응이 시스템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작용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스테로이드에 대한 거부감, 그런 것들은 잠시 접어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크림도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한 번쯤 들어보셨던 스테로이드 그 부작용 많다는 그거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걸 발라야 된다고?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스테로이드 토피컬 크림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부에 바르는 제품으로서 국소적인 효과만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하게 아주 큰 거대한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헬스 선수나 인류 운동 선수들이 가끔 약물이나 도핑 테스트에 걸리곤 하는데 스테로이드를 맞았다더라,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다더라 하는 그런 것들은 바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건데요. 동화성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부작용이 정말 엄청납니다. 여드름부터 시작해서 남성의 기능, 성기능도 저하시키고 피부도 망가뜨리고, 그리고 면역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운시켜서요. 만성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증대나 운동의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지된 약물로도 분류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스테로이드는 피부에 바르는 제품이고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 겨우 1%만, 그 성상 자체에서 1%만 차지하는 아주 저용량이기 때문에 OTC 일반의 약품으로 풀린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보죠. 이 스테로이드 크림을 왜 바르는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려움 등, 그리고 이런 피부염 등에 바르는 면역 억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하게 벌레에 물리거나 아니면 피부염이 생기면요, 바깥에서 온 자극으로 인해서, 그런 걸 항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항원이나 자극들에 의해서 피부 안에 있는 세포들이, 그리고 알러지,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면역 반응을 촉진하는 이런 세포가 분비하는 물질들이 있는데요. 그런 물질들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세포들이 그런 물질들을 분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면역이나 염증 반응을 억제시키는 것이 바로 이 스테로이드가 주는 효과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면역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분명히 시스템하게 사용된다면,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먹거나 주사로 맞는다면 굉장히 큰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은 즉 염증 반응이나 면역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병이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스테로이드 제제를 정말 사용하고, 그리고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우선 첫째로는 이렇게 시스템하게 반응하는 먹는 약, 주사약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반응하는 거고,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의 연구에도 부작용은 있습니다. 아무리 적다고 한들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하나죠. 피부가 얇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제제 자체가 피부를 굉장히 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나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튼 피부, 스트레치 마크라고 해서 그런 마크도 영구적으로 흔하지 않지만, 꼭 영구적인 게 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로션을 발라야 될 정도로 다른 치료책을 강구해야 될 정도로 스트레치 마크도 일으키고요. 피부를 얇게 만들어서 상처가 나기 쉽게 하고, 그리고 힐링 타임을 굉장히 지연시킵니다. 스테로이드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런 상처가 나거나 감염된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에서 힐링, 그러니까 낫는 것, 새 피부가 나고 완전 회복되는 것을 더디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작용이 있는 게 바로 이 스테로이드 크림인데요. 많이 피부가 상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얼굴에 여드름이 있으신 사람이라면 얼굴에 발랐다가는 여드름은 박테리아, 즉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피지선이 분비돼서 활성화돼서 나타나는 게 여드름인데요. 그런 여드름에 의한 염증들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스테로이드 크림은 절대로 얼굴이나 이런 민감하거나 얇거나 이런 피부에는 절대로 바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얼굴에는 민감한 조직들이 많죠. 눈이라든지 입이라든지 구강점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곳이 많은 것이 얼굴인데요. 그래서 주의사항에 이것을 얼굴에 바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스테로이드 크림도 얼굴에 바르길 권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스테로이드 크림은 1%이 저희들이 마트에서 살 수 있는, OTC로 살 수 있는 맥시멈 도스인데요. 이거보다 좀 더 심한 경우, 일주일 동안 연고를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상태에 호전이 없거나 증상이 호전이 없거나 더 심해지거나 그리고 건설애 같은 경우에는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스테로이드 크림이 1%부터 더 낮은 것도 있지만 2.5%까지 있거든요. 2.5%까지도 있고, 그리고 이것보다 하이드로코르티손보다 더 강한 제품인 하이드로코르티손 뷰티레이트라는 제품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처방약이거든요. 굉장히 세고 강한 약이니만큼 그런 것들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발랐는데도 증상이 호전이 없거나 여전히 가렵고 그렇다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더 강한 용량, 즉 2.5%까지 되는 강한 용량을 사용하거나 하이드로코르티손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약, 더 센 약을 처방받아서 피부에 발라야지만 상태의 호전을 볼 수가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주의사항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얼굴에 바르지 말라고 한 것 첫 번째 하나랑 두 번째 주의사항은 바로 감염된 곳, 즉 상처가 난 곳에는 절대 바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있으시죠? 한국에서 이민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셨거나 아니면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한국 마트에 가면 한국 약품을 살 수 있는데 그런 데서 후시딘도 팔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항생제 연고라고 하는 겁니다. 항생제 연고, 즉 균을 없애주는 연고죠. 그런 항생제 연고와 똑같은 튜브에 담겨 있다고 해서 이 하이드로코르티손을 그것으로 오인해서 피부에 바른다면 아주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제가 또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하이드로코르티손은 상처에 난 이 균에 감염된 데 바르면 오히려 이 균이 번지거나 더 퍼지고 악화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스테로이드제이기 때문인데요. 스테로이드는 치료제가 아니고 균을 죽이는 그런 치료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치료를 방해하고요. 이런 상처가 난 곳에 힐링 타임을 지연시키는 오히려 그런 반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후시딘이랑 생기기 비슷하다고 해서 이거 피부에 발라도 되는 걸까 하고 한번 발라보시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칼에 베었거나 아니면 어디에 찔렸거나 상처가 났거나 못에 찔렸거나 했을 때 절대로 이런 상처 난 곳에는 아울러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나면 가렵거든요. 가렵다고 해서 가려울 때는 의사나 약사가 분명히 이거 바르라고 했어요 하고 그걸 그 상처에나 가려운 데 발랐다가는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가려울 때 바르라는 것은 상처가 나지 않은 부위, 피부염으로 인하거나 면역 반응, 즉 벌에 쏘였거나 벌레에 물렸을 때 이런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가려움의 증상이 일어날 때 면역 반응이 하나로 인해서 가려움이 생겨날 때 바르라는 것이지 상처에 찔렸거나 아니면 어디에 쓸렸다고 해서 그럴 때 국소적으로 가려운 데 바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상처난 부위 사이로 이 연고가 침투해서 피부 속으로 깊이 스며든다면 장기적으로, 만성적으로 이런 행태를 반복하셨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스테믹하게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을 때와 유사하거나 같은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확률은 드물지만요.
분명히 보고되고 있는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입니다. 먹는 스테로이드나 내가 정말 알러지가 심해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5일이고 6일이고 먹었던 그런 스테로이드랑 이건 차원이 다르게 약한 약이긴 합니다만 당연히 피부로 발랐으니까 국소적이겠죠. 그런데 상처에 그리고 가려운 곳에 국소적으로 지속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일주일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그 약을 발라서 피부의 흡수율을 굉장히 높여놓으셨다면 만성적으로 분명히 이 시스테믹하게 전신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률은 드물지만 분명히 그런 확률이 존재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얼굴 쪽 바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상처난 곳, 감염된 곳 절대로 바르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만들 때 이미 제목에 달려 있을 텐데요. 크림, 하이드로코르티손 1%까지는 알겠어. 근데 크림, 연고, 로션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3 타입으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토피컬 크림인데요. 로션이 있거나 오인먼트, 즉 연고인데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세 가지 타입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궁금한 적 없으신가요? 제가 그 이유를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피부에 적용되는 apply 됐을 때, 피부에 발랐을 때 그 성상 그리고 특징을 위해서,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기 위해서 제약회사들이 크림 성상이든지 연고 성상이든지 로션 성상으로 나누어서 개발한 것입니다. 자, 더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우리 일반 피부, 수분을 충분히 머금고 있는 촉촉한 피부라면, 이런 피부라면 크림이 가장 적당합니다. 여러분들도 크림을 짜보셨죠? 크림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나올 겁니다. 오히려 잘못 짰다가 너무 많이 짜는 경우가 있을지언정 굉장히 thick하진 않고 오히려 thin, 얇다고 느껴지시죠? 그게 바로 크림의 특징입니다. 부드럽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일반 피부, 젖은 피부에 참 적당합니다. 세수나 세안을 하고 나서, 샤워를 하고 나서 그런 피부에 바르기 적당한 것이 바로 크림입니다. 그렇다면 연고, 오인먼트는 어떤 때 바를까요? 이 오인먼트는 크림보다는 더 thick,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짜는 게 어렵죠. 그리고 그만큼 짠 만큼 두껍다고, 재질이 굉장히 greasy하고 두껍다고 느껴질 겁니다. 박리성 피부나 이런 것에 적당합니다. 마른 피부. 여러분들 중에 피부가 굉장히 마른 타입이거나 건성 타입이시라면 이런 연고 타입이 적당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피부에 착착 잘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로션은 어디 바를까요? 로션의 특징은 굉장히 리퀴드 폼입니다. 물의 함량이 제일 높은 거거든요. 이 셋 중에서.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넓게 펴 바르는데 유리합니다. 온몸 중에서 굉장히 펴 바르는데 유리한 것. 여러분들이 피부가 마르는 걸 대비해서 샤워 후에 바르는 로션 있죠? 온몸에 바르는 바디로션 같은 거. 모이스처라이저라고 하는데 수분 공급 크림입니다. 로션입니다. 그런 로션들을 어디 바르나요? 온몸에 이렇게 넓게 펴서 바르시죠? 그래서 그것이 연고나 크림이 아니라 바로 바디 로션인 겁니다. 넓게 펴 바르라고. 리퀴드 폼이라서 물 함량이 많아서 넓게 펴 바르기 적당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이드로코르티손 1% 로션도 마찬가지로 넓은 부위에 펴 바르라고 이것을 이렇게 개발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대부분 아무것도 모르시겠다 하면 일반적으로 크림을 사시면 되고, 내가 굉장히 지금 바르려고 하는 부위가 굉장히 말라있고 내 피부 타입도 굉장히 마른 타입이고 오히려 각질이 벗겨진다. 그렇다면 연고를 사시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온몸에 굉장히 넓게 가려움증이 있다. 염증이 나고 막 두드러기가 지금 올라온다. 그럴 때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로션을 사시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다음은 양이 되겠네요. 그래, 어떤 제품을 발라야 되는지는 알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제품을 얼마만큼 발라야 되는지가 궁금하시죠? 흔하게 크림을 샀는데 야, 2번 짜서 발라야 되나? 3번 짜서 발라야 되나? 아니야. 나는 약에 민감하니까 조금만 짜서 바를래. 그렇게 유니버설하게 그렇게 정해진 게 없다고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피부과 선생님한테는 가면 이런 거 자세하게 알려주지만 일반 그런 쪽은 잘 안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이 단위인데요. fingertip unit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손가락 한마디, 여기 보이시는 이 손가락의 한마디를 fingertip이라고 하는데, 이 한마디를 덮을 정도의 그 양을 쭉 짜시면 됩니다. 바로 크림을 예로 드는 건데요. 이런 걸 fingertip unit이라고 그러고 amount라고도 그럽니다. 이만큼 짜셔서 그 환부에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부에 다 스며들 정도로 더 이상 하얀 그 크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넓게 펴 바르신 다음에 에어 드라이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한 5분이고 10분 뒤에는 거의 다 피부에 진피까지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다 바르신 거예요. 특별히 모유 수유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특별히 닦아낼 필요는 없으십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아이한테 모유 수유를 해야 되거나 내가 임신을 했거나 이러신 분들은 혹시나 태아나 이런 모유 수유할 때 아이의 입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반드시 바르신 다음에 환부를 깨끗이 닦아내시고 씻으신 다음에 손을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모유 수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 기간이 문제겠네요. 그래, 이제 어떤 제품을 얼마나 발라야 되는지를 알겠어. 그럼 총 기간을 얼마나 사용해야 될까? 스테로이드 크림이라고 하면 항생제랑 분명히 다르다고 했는데, 항생제 연고랑 항생제 연고는 불과 한 3, 4일만 발라도 증상이 다 눈에 보이는 게 회복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제 다 나았네? 그럼 이제 그만 바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증상은 좀 다릅니다.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 때문에 증상이 오래가는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빨리 없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시멈으로 정해놓은 기간이 있습니다. 최대 여기까지만 바르십시오. 이 기간 안에는 끊으셔야 됩니다 하는 기간이 바로 일주일, 즉 7일입니다. 이 스테로이드 크림은요, 절대로 7일 이상 연속적으로 바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일주일을 넘기지 마십시오. 일주일 이하로만 바르십시오. 만약에 내가 만성적으로 정말 더 발라야 된다 하면 일주일 바르시고 최소한 한 3일에서 4일, 많게는 일주일 정도 또 텀을 두신 다음에 재차 또 일주일을 바르십시오.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권해지는 것은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발랐는데 진짜 호전이 없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때는 바로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클리닉을 예약하셔서 프라이머리 케어 피지션한테 가서 말씀하셔서 하이드로코르신 1%는 사용했는데 이 기간 동안 사용했는데 전혀 증상이 호전이 없다. 더 강한 것이 없겠냐 하면 2.5%까지가 더 용량으로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늘리거나 아니면 뷰티레이시라고 하는 다른 제품, 훨씬 더 강한 제품을 의사 선생님이 처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르시면 열의 9은 증상이 굉장히 호전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90% 이상들의 환자들은 하이드로코르신 1%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의 호전을 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런 질문을 흔히 받습니다. 다른 내가 바르는 로션들이 있다. 이런 거랑 같이 발라도 되느냐? 바로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바디 모이스처라이저 같은 거, 바디 로션 같은 거랑 함께 발라도 되느냐? 안 됩니다. 이 스테로이드 크림은 solely 발라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만, 그 즉시 그 스테로이드 하나만 약효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른 크림과는 절대로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바르시면 안 됩니다. 우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 저녁으로 2번 바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침에 내가 그걸 발랐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점심때 바디 로션을 바르고 저녁 때 다시 스테로이드 크림을 바르면 됩니다. 이게 뭐 실생활에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가령 이런 거라고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절대로 같은 시간대에 거의 유사하게 바디 로션이나 다른 성상 재질과 함께 바른 로션과 함께 이 스테로이드를 함께 바르시면 좋지 않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총정리를 한번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크림은 면역 이런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물질로서 시스테믹하게 먹는 약이나 주사약 그런 것들 스테로이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거와 다르게 굉장히 약효가 약하고 피부에 바를 수 있도록 개발된 거라는 거. 그리고 3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3가지 타입은 요런 타입이 있는데 그런 각 스타일에 따라서 자기 피부 스타일에 따라서 제품을 다르게 구매하시라고 제약회사가 개발해 놓았다는 거. 그리고 양은 fingertip 유닛으로 한 fingertip 유닛이 펴 바르라는 거. 5분 정도 바른 다음에 넓게 펴 바른 다음에 한 5분 정도 에어드라이로 말리시고 모유 수유를 하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 환부를 닦아내시고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거. 그리고 7일 이내로 꼭 바르시고 그 이상을 더 바르거나 복용해야 되는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다른 제품의 로션들과 연고들과 이런 거와 절대 같이 바르시면 안 된다는 거.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영상으로 만든 정보의 내용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가지 OTC 제품이 마트에 많이 풀려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더욱더 많은 제품들이 다양하게 구비된 약의 천국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근데 이 약을 올곧이 다 제대로 알고 복용하고 이렇게 바르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함께 교감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 달아서 질문 주시고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과 마찬가지로
가지로 제가 영상을 올릴 때, 유튜브에 올릴 때 항상 제가 글을 짤막하게 적어 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읽어 놓으시면 또 이 영상을 이해하는 데 분명히 도움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